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에도 저는 대학병원에서 커리어를 2년을 이어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사의 진로라는 게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고 사람의 인생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일 뿐이고요. 제 의견을 들으시고 그럴싸하다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학병원에 남으라고 2년 동안 남으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오해받기 딱 좋지요. 에이, 사람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 이번에 대학병원 사직하고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전문의를 따고 나서라도 이제 대학병원에 2년 정도 남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왜 대학병원에서 시간을 더 보내야 되느냐 하면은 대학병원이 중증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중증도 높은 환자분들을 평생 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중증도 높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실력 향상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 뭐 기회는 많지요. 기회는 많은데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나보다 이제 상급자가 나를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문의를 따고 나면은 내가 더 이상 피교육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 줄 의무가 없는데, 그래도 교수님들께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좀 이제 그래도 좀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런데 무조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요구를 하고 내가 평소에 이제 실력을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겠죠. 그렇게 이제 실력을 또 키워야 되고요. 2년 동안 덩치를 키운 다음에 나가라 이 말이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순진하게 떠먹여주길 기다리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피교육자의 이제 시대는 지나간 거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오히려 전공의 때는 말씀 잘 듣고 예스 예스 하면은 오히려 귀여움을 받을 때도 있었겠지만은 너무 착하기만 하면은 호구 잡힐 수도 있습니다. 협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거는 내가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왕 전문의를 따고서라도 시간을 쓰는데, 그러면은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도 전문의 꼭 따십시오. 교육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분과 전문의라든지 아니면 인증이 같은 제도가 있는 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자격증, 추가 자격증들은 꼭 따십시오. 최소의 시간에 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 자격증은 이 정도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만 인정을 한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의 시간을 쓰고 기왕의 노력을 들일 건데 이런 자격증을 추가로 딸 수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 요건도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본인이 챙겨야 됩니다. 제가 좀 이제 뻘짓을 했거든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이고 통증 분과 인증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임이 1년차 때는 그 통증 분과 인증의가 되기 위한 전임이 신청도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제가 나온 의국은 그 자격증을 따던 의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챙겨주시지 않으셨고 저도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돼서야 알았어요. 그 시간이 이미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다. 100%제 책임입니다.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삶은 본인이 챙기는 거고 본인의 삶은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2년을 남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2년을 남는다고 해서 그러면 실력이 더 올라가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 거는 본인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1년차가 끝나고 2년차 때 남는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나에게 나의 외래를 한 세션 주세요. 아니면 저희 수술 세션, 아니면 저희 시술 세션을 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게 협상이 파토나면은 그런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번에 의국에 무슨 사정이 생겼어. 그래서 6개월만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선배님들에게서 똑같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이미 2년차 때는 병원에 따라서 그 진료 교수 타이틀을 주시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임의를 하시는 동안에 성공한 의국 선배님들께 한번 참관을 다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국 선배님들 중에 누가 잘하십니까? 라고 하시면 말씀 주실 거거든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저는 후배인데 교수님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번 참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은 속으로는 다 좋아하십니다.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필드의 원장님들은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래도 거절받아도 본전이잖아요. 그러면 한 3번 정도 전화 돌리면은 한 군데에서는 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한두 군데 보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관을 30번이나 다녔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더 남아 있을 거면은 뽕을 뽑아야 됩니다. 최대한 나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내가 입지전적으로 2년 동안 발전하지 않았으면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지 않았으면은 그것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가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대학병원에 남으실 거면은 짧은 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임이 1년차 때 3월 달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때 가서 계획을 짜면 늦습니다. 전임이 1년차 때의 계획과 로드맵은 전공의 4년차 때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전임이 2년차 때의 계획과 로드맵은 전임이 1년차 때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바로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의사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제 구직 공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구직 공고들을 계속 보면은 그 필드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인재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놓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좀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동에 옮기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은 나이도 더 들었고 몸도 좀 더 편한데 익숙해져 있고 가정도 생겼고 아이들 육아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기회를 찾아서 나이 들어서 참 도전을 하기가 좀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계시기는 계시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고생을 한다면은 젊었을 때 빨리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커리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분들께 라는 영상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을 못하고 딴짓하는 학생 선생님께 라는 이제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학생 때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틀 전에는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의대생 인턴 선생님들께 라는 영상을 남겨놨으니 다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조항무 N 통증이라는 채널이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남겨주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과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번에 또 봬요. 빠이빠이.